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강한 남자 만들기 웹세미나 2편. 제목은 무리한 자유행위가 조루의 원인일까?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한의학 박사 안상훈 원장입니다. 1편에서는 다소 긴장도 하고 좀 딱딱하게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편에서는 좀 더 재미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행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극에 의한 쾌감과 좋은 느낌. 여러분들은 자유행위를 하면서 좋은 느낌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르가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식기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행위이다. 자극은 깨끗한 손으로 하거나 청결한 일상용품, 또 잘 관리된 성도구를 사용한다. 이 성도구는 주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유행위는 가장 흔한 성적 행위입니다. 실제로 삽입과 피스톤 운동, 또 사정과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보다 자유행위가 훨씬 더 많은 가장 흔한 성적 행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상대가 자위하는 것을 보며 서로 바라보고 또 자극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교로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며 오직 자위행위를 통해서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 여성들의 20% 정도만이 성교로 오르가즘을 느낀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남자와의 성교보다는 자유행위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일단 남자들의 자유행위를 살펴보면요. 2003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은요. 남성들의 잦은 자유행위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자위가 성교를 통한 사정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성교는 질병을 옮기고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어떤 연구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연구했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2008년 한 연구에서는요. 20세에서 40세 사이 일주일에 두세 번에서 7번까지 하는 잦은 자위 행위는 전립선암을 오히려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연구 결과가 상반되는데요. 살펴보죠. 전립선암에 걸린 60대 남성을 포함해서 8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젊을 때 일주일에 2번에서 7번 자유행위를 한 그룹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한 그룹에 비해서 60대에 전립선암이 생길 위험이 79%나 더 높았다라고 국제 비뇨기 학회지 최신호에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자, 자위를 많이 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며 증가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전립선암의 위험을 높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에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돼도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50대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자위는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추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남성들의 전립선과 방광 성기 구조인데요. 맨 윗부분이 방광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 이렇게 전립선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전립선은
밤톨 크기만 하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약간 말랑말랑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광에서 소변이 내려오는 요 관이 전립선의 가운데를 관통해서 성기를 통해서 요도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의원에서 회음혈에 침 치료를 하거나 봉침 치료를 할 때 회음혈은 이 고항과 항문의 중간 부위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 부위라고 볼 수가 있죠. 이 회음 자리는 전립선과 해부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자,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돼도 전립선 암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과도한 성생활이나 과도한 자유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대 이상에서는 정기적인 성관계나 자유행위를 통한 사정이 전립선 암 예방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적절한 자위나 또는 몽정은 오래된 정자를 배출하고 새로운 정자를 만들게 됨으로써 남성의 성기능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성의 자위, 또 노화된 세포와 이물질을 배출하게 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 성교육을 얼마나 정확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또 한의과 대학 시절, 또 성인이 돼서 성교육을 정확하게 받아봤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의 총동문회에서 시행한 그 강연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약 한 2시간 정도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의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성에 대해서 좀 무지하고 또 정보가 부족하고 또 자꾸 숨기려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자유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는요, 자유행위가 양기를 소모시킨다고 해서 자유행위를 금지시켰고요. 실제로 손오경 같은 고서에 보면 성관계를 하되 사정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자유행위를 많이 하면 키가 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아마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도한 자유행위는요,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유행위가 얼마 정도 심한 건지는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과도한 자유행위가 아닌 적절한 자유행위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적절한 자유행위, 이 적절한,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자, 우리 청소년기, 무리한 자유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실제로 저희 한의원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즉 일주일 내내죠. 하루에도 2-3번씩 학교 가기 전이나 또는 학교에서 밥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할 때, 우울할 때 뭔가 자극만 받으면 습관적으로 자유행위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자, 여기서의 문제는 청소년기의 자유행위는 대부분은 불안한 환경에서 하고 또 누구한테 들킬까봐 더 불안해집니다. 자, 이런 불안한 환경은요, 빠른 사정이 유도가 되고요. 반복되는 빠른 사정이 성인이 돼서 몸에서 습관화가 되어버립니다. 중추신경의 빠른 흥분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요, 20세 이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좀 길게 성관계를 즐기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너무 빠른 사정, 즉 조루증으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청소년기에 너무 무리한 자위는 좀 피하시는 게 성인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죠. 자유행위는요, 불결하거나 지탄을 받는 행위거나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자유행위를 경험하거나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건강한 자위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또는 두세 번 정도, 가능하면 편안한 환경에서 또 너무 빠르지 않게 사정을 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서 한 가지, 누구나 성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상의 결과로 사정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너무 본인을 자책하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대, 30대 남자들의 자유행위죠. 미혼이거나 또는 기혼이거나 결혼 후에도 자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요한 것은요, 편안한 환경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현재 빠른 사정, 조루가 고민되신다면 자유행위를 하면서 스톱 앤 스타트 연습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자유를 하면서 사정감이 느껴질 때 사정감을 잠시 참는 거죠. 자유를 중단하고. 자, 10초든 30초든 사정감이 좀 줄어들었을 때 다시 자유를 시작합니다. 자유를 30초에서 1분 하다 보면 또다시 사정감이 느껴지고요. 그 사정감이 느껴질 때 또 자유를 중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사정감을 참고 4번째 사정을 하는 연습을 우리가 스톱 앤 스타트라고 합니다. 토탈 한 10분 정도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시간으로 자유행위를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40대에서 60대에 전립선이 안 좋아서 오시는 환자들도 계시고요. 또 조루나 발기부전으로 내원하는 환자들도 계신데요. 정기적인 성관계나 자유를 통한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40대는 주 1회 또는 2회, 50대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일에 한 번, 60대 이상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자, 크림이나 마사지제를 사용해서요, 성기와 회음부를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서 자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기적인 발기는요, 성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쑥스럽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남자들이 초등학교 빠르면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유행위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종교와 관련돼서 자책감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무리한 자유행위 때문에 성기의 표피가 까지거나 상처나기도 하고요. 또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조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앞으로 자유행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요. 또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성적인 또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정보는요, 네이버 카페 강한 남자 만들기 회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시행 중이고요. 20세 이상 성인 남자만 가입합니다. 자,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쑥스러운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부분인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웹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성, 섹스, 또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만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말도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새로 올라오는 웹세미나 잘 봐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